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 꼭 챙기시고요. 옷차림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눈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적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옷이 젖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울진에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눈비 구름이 점점 확대되고 이동하면서 경북 동해안 전역에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는 3에서 8cm의 눈이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5에서 10mm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어제와 기온은 비슷하거나 조금 낮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뚝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울진과 영덕은 비나 눈이 오겠고요. 포항과 경주는 비만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7도, 경주 14도로 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높아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후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6도, 독도 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봄비는 한번 내릴 때마다 따뜻해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목요일부터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한동안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 특산물이자 전국적으로 알려진 과메기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던 매출이 2년 연속 크게 줄어들기 때문인데 어민들은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보기 좋은 윤기와 쫀득쫀득한 맛으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끈 겨울 별미 과메기. 지역 효자 식품인 과메기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2년 연속 매출이 크게 감소한 탓입니다. 지난 2014년 700억 원대를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는 500억 원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잦은 비와 따뜻한 기온, 경기 침체의 김영란법까지 외부 요인이 크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으로 보면 날씨와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의 입맛에 대한 저희들의 그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포항시는 위생도 매출 감소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조 날짜를 표시하고 과메기 건조대를 나무 대신 스테인리스로 바꾼 데 이어 올해는 유통기한 표시와 저온 유통체계 구축 그리고 품질 보증 제도를 도입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토식품에서 전국적인 먹거리를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이래서 거기에 걸맞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포항 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고추장 과메기, 과메기 강정, 과메기 가스 등 14가지 가공식품을 개발한 데 이어 수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기를 맞은 구룡포 과메기 산업, 돌파구를 찾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철강관리공단 10개 회원사와 포항남부경찰서는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한 생명 더 살리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남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8명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10명으로 경찰은 철강관리공단 자체 총회 개최 시 교통안전교육을 요청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포항 지역 특성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와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와 김천 지역민들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찬반을 떠나 국방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에는 한 목소리로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 골프장의 사드 배치를 받아들인 성주 지역 보수 성향의 지역민들이 대통령 탄핵 이후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받아들였지만 성주 군민과의 소통 없이
국방부가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부 단체들은 무엇보다 군민 피해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한마디도 없었다면서 세력을 규합해 정부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절 나타나지를 안 하니까 섭섭한 마음에서 분노로 자꾸 올라가니까 분열이 대비기고 그다음에 사드가 반대하는 게 더 세력이 극대화돼 간다 이렇게. 사드 배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단체들은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는 것은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든지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속셈이라면서 사드 알박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원불교 측은 국방부가 성주골프장 입구 폐쇄로 원불교 순례길을 오갈 수 없게 됐다면서 종교 행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연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정부에 우리가 그 신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 왔다라고 것입니다. 오는 18일에는 이곳 성주골프장에 있는 도로에서 지역 주민 5천여 명이 참여하는 가도 행진도 준비하는 등 대통령 파면 이후 지역 주민들의 반발 수위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대형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취약지에 대한 기동 단속을 벌입니다. 또 산림으로부터 100m 안에서의 소각 행위나 라이터 등 입산객의 화기 소유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3, 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최근에는 캠핑 인구가 늘면서 봄철 산불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포항시가 운영하는 해양스포츠 교육기관인 해양스포츠 아카데미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을 선정해 25주 동안 해양 집중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해양스포츠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항해양스포츠 아카데미는 해양스포츠 전문 강사를 채용해 딩기요트와 윈드서핑 등 12개 수상 종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해마다 5,000명 가까운 포항 시민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도로의 터널이나 커브 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일직선에 홈을 연속적으로 파놓은 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홈 때문에 차가 흔들려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주 영덕고속도로 단촌 터널에 진입하자 차량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미세한 떨림이지만 터널 안이라서 운전자의 심리적 흔들림은 더 커집니다. 뒤로 계속 바퀴가 노는 느낌이 들어요. 차가 그러니까 좀 측면으로 틀린다는 느낌? 도로 바닥에 진행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파놓은 홈 때문입니다. 차량의 미끄러짐과 곡선 도로에서의 이탈, 그리고 수막 현상을 방지해 주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표면 처리 공법이지만 오히려 도로 바닥의 홈이 차량 타이어의 홈과 맞물림으로써 차량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상주 영덕고속도로 33개 터널 중 14곳에 이런 표면 처리가 돼 있고 이 때문에 도로공사에 차가 흔들린다는 운전자의 전화가 27번 걸려왔습니다. 타이어의 규격과 공기압, 휠 밸런스,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시공상의 하자라 보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 선형을 따라서 이렇게 홈이 파져야 되는데 그 홈이 좌우측으로 편차가 이렇게 있게 되게 되면 이렇게 차가 흔들려요. 그 차 바퀴는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홈이 파진 데에서 이게 고무가 끼거든요. 도로공사는 운전자가 도로 바닥에 적응하면서 흔들림을 호소하는 전화가 줄어들고 있다며 민원이 계속된다면 바닥을 깎아내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이 주관하는 비전 어워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부문에서 3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 전달과 독창성, 정보 전달력, 재무보고 등 6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98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울원전은 원전 지원 사업의 부정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 지원 사업 아이디어를 어제부터 5월 12일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중대형 랜드마크 사업이나 교육, 장학, 지역 경제, 주변 환경 개선, 복지와 문화 진흥 사업 등입니다. 한울원전은 참가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사업 내용이 좋을 경우 최우수 1명에게는 500만 원, 우수 1명 300만 원, 장려 2명에게는 각 100만 원을 시상할 방침입니다. 세대 갈등은 어느 때나 있어 왔지만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아 세대 간 갈등이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탄핵 불화로 표면화된 세대 갈등도 우리 사회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학업과 취업에 치인 젊은 층에게 정치 또한 무관심의 대상이었지만 대통령 탄핵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대구에서도 촛불 집회는 4개월 넘게 이어졌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국선언과 동맹 휴업이 잇따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엔 그래도 뭔가 기업과 이렇게 시작해서 뭔가 더 만들어내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좀 더 공익과 사회 시민들을 우선으로 하는 이제 정치가 바뀌는 걸로 제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탄핵 과정에서 나온 일명 탄핵 불화, 세대별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전쟁 뒤 폐허를 딛고 성장을 이룬 기성세대와 높은 실업률, 양극화에 시달리는 젊은 층들은 권력을 보는 시각과 잘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이 같지가 않았습니다. 너희가 밥을 안 굶어와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서 배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시지를 않더라고요. 나는 정직을 위주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 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를 자꾸 내인데 반박을 하대.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아들은 세대 차이가 거기서 대부분 나더라고 얘기해보니. 한 번 실수로 보고 참고 견디면 나라의 이득도 될 것 같은데. 실제 한국갤럽이 실시한 탄핵 선고 전 조사에서도 탄핵안 인용에 20, 30대는 90% 이상 찬성했지만 60대 이상은 50%로 4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연령대별 탄핵 찬반 의견 차이가 지역별 차이보다 더 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탄핵 반대 여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던 만큼 세대 간 갈등이 더 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접하고 경험하게 되다 보면 이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당장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큰 정치적인 이슈를 앞에 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버려 둔다고 해서 금세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고요. 논란 끝에 대통령 탄핵은 결론이 났지만 더욱 심화된 세대 갈등은 정치, 사회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출마 시기를 저울질해온 김관영 경북도지사가 오늘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 지사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아 전국을 누볐고 지난달에는 지지 모임인 용포럼을 발족시키며 출마 준비를 해왔습니다. 김 지사는 구미시장으로 3선을 했고 지난 2006년 경북도지사에 당선된 뒤 역시 내리 3선에 성공했으나 대권주자로서의 지지율은 낮은 편입니다. 울릉군은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국공유지에 대한 임산물 채취 허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은 어제부터 시작돼 오는 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울릉군은 자연산 산나물이 각광받으면서 무단 채취가 극성을 부리자 채취 자격을 전입 기준 3년 이상 된 실거주 주민으로 강화했습니다. 국공유지에서 산나물을 불법 채취하면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경상북도에서 공모한 2017년 치매 보듬마을 조성 사업에 불국 시래동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보듬마을 조성 사업은 치매 환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 보건소는 주민들에게 치매 서포터즈 교육을 실시하고 치매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과 마을 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구룡포항 방파제와 호안 보강 공사를 오는 5월 말 준공하고 암벽 구간의 내진 보강 공사를 이달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구룡포항 방파제와 호안보강공사는 지난 2013년 착공에 국비 240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 준공되면 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또 관리 연한한 가운데 지지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구룡포항 암벽시설에 대해 올해 국비 21억 원을 투자해 안전한 항만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64기 어린이 박물관학교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어린이 박물관학교는 다음 달 1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채로운 문화재 강의와 유적답사 등으로 진행됩니다. 경주박물관은 오는 21일까지 초등학교 고학년 100명을 접수받고 인원 초과 시에는 추첨을 통해 입학생을 결정합니다. 포항시는 어제 신광면 호리 용현지 앞에서 시도 7호선인 신광 흥해 매산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3.3km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212억 원이 투입됩니다. 포항시는 지난해까지 39억 원을 들여 토지 보상을 마치고 올해는 20억 원을 확보해 우선 급커브 구간 500m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승삼내거리와 계림중학교 내거리 등 29개 주요 교차로에 다기능 LED 안전등을 설치하고 낡은 나트륨 조명은 철거합니다. 다기능 LED 안전등은 CCTV와 발광형 표지판 기능도 있어 교통안전뿐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경주시에는 200여 곳에 횡단보도 안전등이 설치돼 있는데 연차적으로 LED 안전등과 발광형 표지판 등 야간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 꼭 챙기시고요. 옷차림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눈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내리는 비 양은 적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옷이 젖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울진에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눈비 구름이 점점 확대되고 이동하면서 경북 동해안 전역에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는 3에서 8cm의 눈이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5에서 10mm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어제와 기온은 비슷하거나 조금 낮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뚝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울진과 영덕은 비나 눈이 오겠고요. 포항과 경주는 비만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7도, 경주 14도로 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높아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후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6도, 독도 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봄비는 한번 내릴 때마다 따뜻해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목요일부터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한동안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